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미국 금융시장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지만요, 해외 선물의 시작은 이 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조기 폐장된다라는 점 시간적인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연준의 베이지 폭포 발표와 함께 미국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언 속에서 또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떻게 미칠지 그 부분도 저희 신세계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유튜브로 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활발한 소통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수사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장부터 국내 시장 연결지어서 유럽 시장, 미국 시장까지 연결짓는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먼저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함께 보시는 분이죠.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월요일의 남자, 자칭 월요일의 남자 김호균 해설입니다. 마틴 루터킹으로 오늘 그 본장은 휴장하지만 이제 농산물장은 휴장이고요. 일반적인 대부분 거래처 선물 시장은 오늘 조기 종료가 있습니다. 조기 종료지만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본장에서는 좀 쉬어가지만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만큼 이어지는 이 월요일 시장 흐름 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일장의 흐름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이번 주에 주요 총재들이 연설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김경윤 PD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틴 루터킹의 탄생일이죠. 원래 이제 15일에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1월 둘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데이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본장 쉬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좀 흐름이 늦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그 겸해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관방에 대해서도 포지션은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 좀 쉬어가시면서 또는 또 다른 전략을 좀 생각을 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 시간 안에 신세계에 많은 도움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시작, 오늘의 마스터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한 주만에 또 뵙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해외 선물을 거래를 많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매매 포인트를 드리고 나왔지만 공격적 거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아까 좀 전에 톡스타 방송에서 가상화폐 방송 얘기를 드렸는데 가상화폐 또 수익 청산이 방금 전에 나와서 그 부분까지 오늘 모니터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의 패러다임이 있죠. 그 안에서 또 뭐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의 여러 가지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 또 소화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방법들 다양한 부분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세계 2시간 동안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11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장에 대한 흐름은 좀 쉬어가지만 선물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뭐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좀 쉬어가지만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각 종목별로 좀 가격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은요, 2793까지 올라가네요. 2793.50포인트로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뭐 상승 흐름 이어가고는 있지만 0.11%의 상승세입니다. 6779.2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오늘까지 사거래일 연속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은 1.23270달러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0.64%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볼까요? 골드 역시나 반등 셉니다. 1330달러 그 이상 1340달러 돌파하면서 현재 1342.3달러로 0.30% 강보합권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돌파 이후 안착하는 모습이죠. 현재 초반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64.40달러로 0.02, 0.0 그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CME 쪽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작년 12월 18일 날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입니다. 오늘 좀 반등하면서 14,000달러 회복합니다. 14,135달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CME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 뭐 계속적으로 좀 다양한 종목군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도 고점 높여가고 있고 유로FX 그리고 골드,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품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뭐 오늘 개장을 하지 않아서 좀 어떨까 싶은데 김경희 PD 어떤 뉴스 나오고 있죠? 네, 먼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 금융시장이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CME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3시에 조기 종료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의견인데요. 트럼프의 보호주의로 달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는 보스턴 연은 총재의 주장입니다.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총재마다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2차례, 3차례 그리고 이제는 4차례 인상까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로화 소식입니다. 격포제의 3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조금 있다가 유로 다루는 시간에 정확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의 의견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며 등락 추선은 매수가 압도적이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소식인데요. 내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이 발코니가 붕괴됐다고 하는데요. 최소 77명이 부상을 했다라는 소식이고 지금까지 소식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다행히도 부상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금융시장은 마틴 루터 킹의 날로 휴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에 대해서는 앞서서 시세 살펴보셨듯이 계속해서
호재가 일어나면서 3년 내에 계속해서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붕괴되면서 최소 77명의 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겠고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내부 구조물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무쪼록 별탈 없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뉴스들과 기사들 좀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먼저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를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3월문이죠. 자, 금융주의 실적 고조로 지난주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S&P 500입니다. 현재 구간도 0.14% 강보합으로 2793.25포인트 거래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앞서서 격호제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유로FX인데요. 매파적인 이슈비와 독일의 정치 리스크의 해소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죠. 현재 가격은 1.2315달러로 0.7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64달러 돌파 이후 초반대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요. 원유 채굴 장비 건수의 증가에도 추가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면서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하고 있는 골드입니다. 1330달러, 134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와 통화 그리고 상품군에서도 모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현재 해외 선물 상황입니다. 자, 먼저 각 종목별로 꼼꼼하게 저희가 이슈 점검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지난주에 김경 PD의 그 분석을 통해서 금융주가 이 랠리를 좀 지지하고 있다, 지탱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속보 내용으로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현재 구간 S&P 500은 2793.50포인트로 이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 역시, 뉴욕 시장 역시 4분기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가운데로 팻말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잘 보입니다. 네, 지금 해설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김호균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다운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강세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나스닥은 특히 이제 CES 2018이 이제 1월 12일로 이제 마감되면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기술주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해당 CES 기간 동안에 기술주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긍정적인 흐름이 좀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3대 지수 모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다운을 한 거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자체는 이제 조기 종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작용할 수가 있고 이슈가 없고 경제 지표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할 때 좀 하방 흐름이 오늘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시기 자체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어떤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짧은 구간의 매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오늘은 조기 종료되는 날이고 CES가 일단 종료가 된 만큼 기술주에 대한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좀 짧게 끊어가는 만큼 이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이 좀 부재한 탓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시장 대응 일단 포지션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김기현 PD 오늘 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에 대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의견이죠? 물론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금요일부터 거의 4분기 실적 시즌이 비공식적으로 막을 올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무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감세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상승 무드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UBS 쪽에서 지금 트럼프의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법인세가 35%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득에 이를 지금 21%로 줄이는 이 새로운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매우 좀 효율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굉장히 좀 이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북한과의 갈등에서 뭔가 이제 증시를 망칠 만한 뭔가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종목을 봐드리는 대신에 오늘 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기사로 올라와 있어서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CNN 머니 쪽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사실 CNN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언론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측면을 이 기사에서 좀 부각을 시켜서 말을 해줬는데 트럼프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중산층에게 미들 인컴 피플에게 굉장히 좀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좀 이득을 본 기업들 월마트라든지 컴캐스트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나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이득이 얼만큼 돌아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전체가 좀 부스트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국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증권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지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화랑에 들어섰고 다우는 이제 25,000을 넘어서 26,0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의 대부분의 혜택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 내지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 쪽에서 나온 이제 의견입니다. 기업의 노동자들이 약간의 혜택을 보는 것에 비해서 주주들에게는 그와 비교해서 더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런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하위 50% 소득자들 중에서 3분의 1 가량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또 여러 기업들이 세제안으로 인해서 절약된 부분을 본 기업들의 그 고용자들과 쉐어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그 S&P 500 기업의 10%도 안 되는 기업들만이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이 쉐어하는 부분도 이득을 보는 부분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웰스파고 은행주죠. 웰스파고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또 자선기금 증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KBW 투자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감세안으로 인해서 절약된 부분의 5%가량에 불과한 부분을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부분을 좀 꼬집었다고 하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득을 본 부분의 한 35%에서 40% 정도만 이제 고용자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반응도 이런 주장을 좀 뒷받침한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세제안으로 인해서 기업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다면 월스트리트이 이 세제안을 그렇게 반길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리테일주에는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리테일 기업들만의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일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월마트라든지 제이시페니, 베스트바이 같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매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홀리데이 그러니까 지난 해에 홀리데이 쇼핑 시즌 매출이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이제 매출을 올린 것이죠. 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 2017년에 대부분이 오프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정말 혹독한 시간이었다라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오프라인 스토어를 닫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을 보여왔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는 뭐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시간대에서 1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2.6%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요. 1월이 들어서면서 소비 심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좀 리테일주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 쪽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하는 게 예산안 데드라인이 지금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지난달이죠. 의회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단기 예산안을 처리를 했는데 이 임시안이 금요일에 만기가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짚어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만료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또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난제로 지금 꼽히는 문제가 지금 민주당과 그 공화당 사이에 의견 차가 있는 문제가 다카 프로그램에 둘러싼 이견인데요. 이 다카는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아이들이 본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 정책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이런 이민자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의견이 지금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만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금 다카를 존속할 것을 원하면서 좀 지난주에 100개 이상 기업의 임원들에게 다카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시티그룹과 유나이티드 헬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수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US뱅크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목요일도 역시 계속해서 실적 시즌에 걸맞게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할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인 만큼 이번 주 전망과 올해 전망에 대한 각종 리포트 좀 분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지만 하지만 그 혜택이 주주들에게로 좀 편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테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홀리데이 쇼핑이 매출이 꽤 잘 된 것 같습니다.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에 대한 의견은 오늘 마스터님도 같은 의견이시고 또 앞서서 또 톡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종목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S&P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에 대해서 제가 업을 드렸는데 저번 주 월요일에 제가 똑같이 출연했는데 그때 제가 똑같이 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3대1로 업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결국에는 올라갔어요. 그날장에 그렇죠.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터닝해서 올라갔는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날에 오히려 또 저점이 나왔던 부분이 사실상 추후에 실질 매수가가 됐다는 부분을 좀 교육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월 8일이었죠. 1월 8일 날 이제 제가 업을 들고 나서 이때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기관들이. 만들고 나서 차트를 살짝 올렸습니다. 근데 중간에만 붕괴가 됐었죠. 근데 그 후에 정확하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가를 따닥 연결해서 제가 이쪽 후에 저가를 한번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2736.50입니다. 여기서 저점을 딱 찍고 터닝해서 그대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붕괴가 되는 시점이든 언제건 간에 일단 장기 시황을 깔고선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때도 일단 보유하셨던 물량들 계속 상반기 끌고 가시자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상방 쪽 끌고 가셨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2736.50 오셨을 때 추가적으로 재매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캐칭 반드시 필요했다는 부분 스터디로 캐칭을 해가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오늘장 보시면은 96.00 그다음에 2791.25 여기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 단기적으로 짧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핑퐁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쪽으로 이탈할지가 오늘장의 단기적인 차트를 결정해 줄 거다는 맞지만 그래요? 일단은 장기 시황은 상방은 계속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시황 관점에서 업을 들어드렸고요. 오늘 거래량이 일단 메인장이 없기 때문에 메인에 핑퐁 플레이가 약하게 나오겠죠. 근데 약하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로 버티시는 분들은 계속 버티셔도 돼요. 다만 네. 이제 저항선을 아래다가 좀 깔아드리자면은 2781.50 그리고 2766.50 이렇게 딱 2포인트 정도의 저항선이 있다는 부분만 좀 캐치하셔서 추후에 만약에 떨어지실 경우에 여기서 재반등을 노리시거나 혹은 여기서 익절 포인트를 보내시는 것 정도는 체킹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큰 폭으로 낙폭이 나오신다. 예, 그러면 재매수의 기회가 딱 2번 정도 주어지시는데 2736.50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에 272.00 예, 이 두 포인트에서 재매수 관점의 포인트가 있으시다는 점 캐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본장은 좀 쉬어가지만요. 일단 상방 쪽으로의 장기적인 뷰는 뭐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장기 시황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좀 보고 가시고 이전에 매수 쪽으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업에 대한 의견 상승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 뭐 짧은 구간 안에서 좀 핑퐁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네. 이제 연초에 아니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올해장 터닝 들어가면서 상승세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월 2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매수 추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손익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예, 지금 거의 뭐 몇백 티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 정도면은 계속해서 더 버티고 익절만 잡고선 추가 버티고 익절만 잡고선 추가 버티고 하는 굉장히 안정적 플레이를 끌고 가실 수 있다는 점. 예. 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아무리 제가 매수 사인을 들었지만 추가 매수로 막 추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충분히 떨어질 때 들어가고 떨어질 때 들어가고 네. 하는 방식으로 예, 안정적 배팅만 들어가죠. 또 올해장에는 뭐 상반기에 예, 제가 볼 때는 올해의 손익은 다 먹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지수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상승 이어갈 때 함부로 좀 매수에 대해서 포지션 접근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시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올해 안에 좀 지수 안에 좀 길게 좀 보시라라는 관점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등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유로 FX인데요. 일단 매파적인 ECB와 독일의 정치 리스크 해소에 큰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좀 반등 이어가면서 3거래일이니까요. 4거래 연속 큰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65%가 올라가면서 1.23265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고점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 1.23425달러까지 네, 올라갔었던 상황인데요. 자, 먼저 유로 FX도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 유로에 대해서는 모두 업인데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십니다. 자, 일단 좀 확인이 됐고 한 분씩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는 있지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 좀 많은 분들이 거래하실 것 같은데요. 김경윤 PD, 유로 FX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지금 장세는 유로에게 굉장히 좀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죠. 3년 내 최저치로 하락했다라고 오늘장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ECB가 통화 정책을 좀 수정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유로에 대비한 달러의 약세는 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유로 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인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로이터와 그 미국 상품 선물 거래소가 금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달러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숏 포지션이 늘어났고 유로에 대한 롱 포지션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애널리스트의 분석 또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향후 몇 달간 지금 유로에 대해서 좀 상승을 점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3월에 지금 이탈리아에서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그 이후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유로존의 좀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금 유로가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알고 계시듯이 ECB가 지금 테이퍼링을 지속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채권 매입을 종료하기를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에게는 그만큼 호재들만이 지금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는 지금 달러와 반대로 여전히 3년의 최고치에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ECB가 이 유로가 너무 또 강세가 되게 되면 좀 곤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유로 가치를 낮추려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즈호 쪽에서의 의견인데 유로 강세가 좀 지나치다고 본다. 유로 자체의 강세 때문에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고요. ECB가 현재 구두로 긴축을 실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없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상방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자리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뭐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 또 외신 쪽 분석을 했을 때 제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1.25까지 좀 분석을 한 외신도 있었고 그런 투자자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워낙 오늘까지 올라온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상승세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좀 붙여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도 같은 업을 들어주신 김호균 해설위원님, 네. 어떻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시황적인 부분이랑 차트적인 부분이 상반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적인 이제 펀더멘탈 부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유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혹자는 달러의 약세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로화의 강세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반대로. 네, 상관관계상으로 현재 이게 영향을 누가 A에서 B냐, B에서 A냐로 봤을 때는 현재 두 종목이 상관관계는 있지만 유로화의 모멘텀이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금요일날 소비자 물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발표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7년 1월 이후에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집니다. 그럼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면 통화를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를 띠게 되죠. 그럼 반대로 유로화는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즉 미국 쪽에 일어난 이슈로 인해서 유로화는 약세로 꺾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왜냐? ECB에서 있었던 일이 달러의 움직임을 더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로 봤을 때 일단은 ECB에서 이제 매파적인 기조의 회의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이제 연정 독일 연정이 이제 예비 합의를 하면서 이거 좀 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ECB의 좀 매파적인 기조가 좀 강해지면서 유로화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의 약세가 좀 더 강화된 모멘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시장에서는 현재 달러의 힘보다는 유로화 힘이 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을 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트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유로화가 거의 계속 며칠 사이, 3일 사이 굉장히 강항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많은 개인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이제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매매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여기서 특히 이제 매도를 물리신 트레이더가 많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지 말라는 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매도로 꺾이지 않았다. 역추세를 보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역추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 고점이 잡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 30분봉상에서도 전고점이 잡힌 흐름이 나온 것 같았으나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고점이 돌파되면 또 다시 시간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추세대를 그렸는데 추세선의 하방 추세대선에서 이 추세대를 꺾는 흐름이 좀 나와줬을 때 매도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지금 충분히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시그널을 잡아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를 잡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전에 유로화가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한 달 반 동안 계속 오를 때 1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많이 올라도 돼? 근데 이 가격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는 주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시장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해야지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차원에서 매수, 즉 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설위원님 좀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좀 기준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에는 달러 인덱스를 좀 기준으로 유로화를 풀었다라면은 이제는 좀 다릅니다. 유로화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올라왔기 때문에 유로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90까지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 업의 의견을 들어주신 부분은 일단 좀 많이 가격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몰려 계신 투자자분들 또는 매도로 들어가시길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추세는 상승 쪽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반대 매매에 대해서 좀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라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나 오늘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저도 유로 FX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상승세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눌림시 매수 접근이 유효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부분에 오늘의 고점은 거의 0.78%, 거의 0.80%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고 현재 구간 조금은 쉬어가고는 있지만 여기 가격대에서 초반대까지 조금 더 밀려준다면은 저는 무조건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눌림시 매수 접근으로 오늘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업에 대한 3명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옆에서 또 바쁘시게도 여러분의 시장을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 마스터님은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이 다운이 포지션이신지 궁금해요. 포지션이 아닙니다. 네, 저는 정상 관점에서의 포인트로 이제 다운의 포지션을 들었던 거고요. 네. 일단 좀 달러 인덱스랑 유로를 같이 보면서 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 어떤 게 주도냐 좀 이게 핵심적으로 포인트가 잡아져 있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동안에 유로가 상승세를 보인 걸 떠나서 나머지 통화들을 보시면 어떤 게 더 주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캐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로가 이제 통화 바스켓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유로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다른 통화들은 변동성을 잘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못 끌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주도를 할 경우에는 타 통화들도 같이 주도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유로가 상승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호주도 상승 그리고 파운드 상승 전부 다 강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모멘텀을 보실 때는 유로 자체적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인덱스의 자체적 상승으로 인해서 타 통화들도 같이 끌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 일본이나 혹은 이제 유로 혹은 중국 이런 통화 바스켓 내에 있지만 비중이 작은 종목들이 상승세나 하락세 장을 이끌었을 경우에 달러 인덱스는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밖에 타 통화들까지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도주를 갖고 있는 메인 통화가 움직였을 경우에 타 통화들도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보실 때 달러 인덱스의 주도적 흐름이 좀 더 강했다라는 부분을 좀 캐칭을 드리고요.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달러 인덱스네요?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91.500입니다. 91.500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약반등을 보이고 나서 이 12일 날 91.500에 대한 공략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 돌파를 딱 보였죠. 지지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죠? 지지를 보이다가 강 돌파를 보이고 나서 이때부터 하락 랠리가 스타트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90까지 터치를 하고선 약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실 때 91.500을 뚫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다 통화들까지도 전부 다 상승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줬던 부분이고요. 그저 반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90을 맞고 나서 약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이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유로도 90에 대한 달러 인덱스의 저항을 고려하셔서 지금에 오셔서는 청산을 던지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은 달러 인덱스에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90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저달러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좀 빠른 모멘텀으로 매도 방향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의 달러 인덱스 방향이 좀 나뉘는데 빠르게 추세를 내렸기 때문에 90에서는 스탑을 살짝 걸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부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 관점을 좀 비교를 드리게요. 제가 살짝 정리를 드렸어요. 일단 저달러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이후부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저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방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금리 인상이 일어날 때마다 살짝 반등씩은 보여져 왔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리고 다시 내리는 흐름을 이어져 왔죠. 근데 그 중심의 핵심에는 기업의 주가 가치 상승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 가치 상승을 통해서
기업 자체의 돈을 늘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가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보유한 기업들 대부분이 그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그 관점에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볼 때 주가 가치 상승을 저달러 정책을 통해서 일으켰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사실 투자에 있어서 금융기관들이 자주 하는 환차익 구조랑 똑같습니다. 환차익을 다른 타통화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나라 국가들의 손익을 만들어내죠. 그죠?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손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미국 관점에서 볼 때 매출을 해외로 들어감으로써 매출을 높임으로써 그 달러의 보유 수량을 늘리죠. 일단 보유 수량을 늘려놓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중에 고달러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위치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유 자산은 무조건 달러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압도적으로 이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주의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달러 매수와 동일한 효과를 지금 기업 매출 상승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추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지금 상태에서 달러 보유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법인들도 다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있고 부자들도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러 보유 수량이. 그런 관점에서 추후에 달러를 상승 전환시켰을 때 어마어마한 환차익 구조로 이걸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본인 임기 내에 다시 추후 상승장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임기상으로 볼 때 아직 2분의 1도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달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상태로 강하게 달러를 떨어뜨리진 않아도 적어도 낮은 달러의 가치에서 머물도록 하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체킹을 해주시고요. 다만 90에서는 살짝 스탑이 걸린다는 점만 체킹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임기가 약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포인트 기준으로는 다시 이제 환차익까지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주식 보유 자산을 일부 처분을 하고 나서 상승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승장으로 언제 전환을 추진을 할지 부분이 퀘스천 마크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일단 미국 금융기업들을 살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크게 거두는데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정책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알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추후에 자산 매각을 들어간다. 혹은 달러에 대한 보유 수량을 늘린다라는 포지션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추후에 정부도 동일하게 고달러 정책을 추진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트럼프가 다음 재선임 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임기가 또 추가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기 안에 그 정책들이 모두 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포커스 하셔서 이번 임기 내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이제 기관들의 실질적인 자산 매각 부분을 포커스해서 보시면 실질적인 달러 인덱스의 방향을 추후에 예측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통화 상품 달러 대비해서 많은 통화 상품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 각각의 좀 특징에 맞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오랫동안 지지가 됐었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91.500을 좀 깬 상태이죠. 자, 그런 달러 기조에 맞춰서 통화적인 흐름도 좀 지켜봐 드렸고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에게 일단 청산으로 좀 익절을 좀 가져가시라라는 포인트로 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로 FX 다양한 전략도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구간 3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시세 점검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은 본장이 좀 쉬어가면서 30분에는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각 종목별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P는 2793.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조금의 상승세가 꺾인 상황이죠. 6777.75포인트로 0.08%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이슈 점검으로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지금 상승세가 소폭 좀 꺾인 상황입니다. 1.23180,
0.75달러로 0.57%의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좀 꺾인 상황입니다. 1,341.6달러로 0.24%의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 오일도 가격대 보시죠.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64.42달러로 0.03%의 소폭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본장은 좀 쉬어가지만요. 해외 선물 시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3시 조기 종료된다라는 점 시간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오일인데요. 자, 일단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듯이 64달러 돌파 이후 초반대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리스크라든지 원유 재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먼저 이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맞추셨어요. 네. 저와 마스터님 다운이고 해설위원님은 업이고요. 그리고 김경현 PD 관망이시죠. 네. 아, 역시나 크루드 오일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한 분씩 좀 차근차근 들어봐야 할 텐데. 자, 먼저 김호균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업이시죠? 네. 일단은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크루드 오일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차트에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 부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의 상황을 이제 차트 분석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62.50 상방 라인에 이제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림이었고요. 이게 두 번 정도를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림,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있어서, 여기서 방향은 수렴 후 발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방으로 돌파된 이후에 한번 재차 조정 이후 상승으로 이제 틀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분석은 수렴 이후 상승으로 돌파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 모습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고점이 좀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고점에 대한 저항 그리고 단단한 지지 라인,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적인 접근이 가능한데, 현재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저는 심리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보여주는 그림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좀 차트의 모습입니다. 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고요. 이 정도면 대치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대치하는 가격대가 지금 유로화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변곡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도면 대치라는 그 그림에서 그것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이제 그 약간의, 소규모의 패닉 상황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상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무포지션 상황에서는 기다리다가 지금 상방 고점을 돌파될 때는 매수로 추격 들어가는 거 좀 더 확률적으로 맞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긴 관점에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이게 아니라 오늘 당일의 흐름만 갖고 보았을 때는 지금 흐름상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라는 부담이 있는데, 이런 심리보다는 당일만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매매라는 거 좀 더 정확하고 좀 나의 계좌를 지키는 매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다리다가 일단 이 흐름이 고점에 대해서 돌파 시 또 다른 강한 매수적인 흐름을 보여줬을 때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또 반대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을 하시길 바라겠고, 당일 흐름, 이 추세적인 흐름을 좀 시장이 보였을 때 그 부분 좀 캐치하시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전략과 이제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분을 좀 포커싱 맞추셔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크루드 오일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경영 PD는 관망, 최근에 좀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굉장히 좀 궁금한데, 궁금해요. 네, 지금 두 쪽에서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오펙의 다른 산유국들이 지금 주말에 감산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라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한다라고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런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라크 석유 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감산이 계속돼야 하고 생산 제한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커 휴즈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이커 휴즈에 의하면 금요일에 미국 시추 기업들이 지난주에 굴착기를 10대 추가를 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대죠? 757대였던 걸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세일 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 쪽에서 또 같은 컨퍼런스에서 2018년 크루드 수요가 하루 150만 배럴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이 지금 현재 레벨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오펙 감산에 대한 이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주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감산 이행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속해서 외신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일의 그 상방 흐름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쪽의 셰일 생산량의 증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서 이 오펙의 현재 그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같은 컨퍼런스에서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 역시 크루드 재고량이 5년 평균치로 돌아와야만 감산협의에 대한 재논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뭐 재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셰일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올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적절한 가격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에게 설문을 해본 결과 이 부분은 좀 결과가 매번 다르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한 57달러에서 58달러 정도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사에 의하면 JP모건 쪽에서는 이제 좀 오일의 상승세에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늦지 않았고 오일보다 이제는 좀 에너지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팁을 줬다라는 기사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뭐 다양한 의견들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크루드 재고량이 5년 평균치로 증가 시에만 감산 협의가 재논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또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마스터님과 같은 의견인 다운인데 저는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63달러 후반대에서는 상승 쪽으로 가고 지금 현재 64달러 초반대에서는 저는 좀 소폭의 다운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다운으로 매도 관점으로 짧게 좀 수익을 내시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땐 또 매수적인 관점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끊어서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저는 현재 구간 64달러 초반대에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 드리면서 현재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도 역시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다운은 저와 같은 포지션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또 청산에 대한 의미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의견 들어볼까요? 다운 의견은 네네. 일단 뭐 진입이든 청산이든 다 마찬가지로 좀 다운에 네네.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뭐 단기적인 차트에서 금일 잠깐 보실 때는 뭐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체킹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시황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저는 포커스를 맞춰 드렸던 만큼 시황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져 왔는데 이 부분이랑 연계해서 이번 주에 시황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4주 동안에 이제 베이커 굴착장 매수 움직임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최근 4주 동안에 거의 747개에서 머물다가 그 전에는 751개에서 한번 떨어졌었죠. 떨어지고선 747개에서 머물다가 1월 6일에는 더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캐칭을 하시자면 이게 딱 4주입니다. 그죠? 4주의 움직임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매주 정리를 드리고 있지만 일단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증가했는데도 생산량이 계속 증가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뭐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생산량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였던 1월 6일, 1월 6일 발표까지에는 오히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 이 이후에는 당연히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였어요, 오일은. 왜냐?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세일 생산량은 보유가 되다가 유지가 되다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근데 문제가 제가 저번 주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트럼프가 미국 연안에 대해서 전부 다 허용을 열어버리겠다. 미국 원유 수출에 대해서 허용을 열어버리겠다라는 부분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당장 추진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 재정은 앞으로 법인세 때문에 빌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처음에 원유 생산을 허용했던 것처럼 트럼프도 추가적인 생산 부분을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 모멘텀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셰일 생산량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저번 주 13일에 어떻게 됐죠? 증가가 나왔습니다. 10개가량의 증가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최근에 이어져 왔던 4주간의 모멘텀과는 반대의 상황이 확 발생이 돼버린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저번 주는 단기와 장기가 충돌을 했는데 이제는 단기상으로도 상승 방향의 모멘텀이 나왔죠. 생산량에 있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생산량은 상승 방향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럼 5일 차트에 있어서는 하방 방향의 모멘텀이 일치가 돼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토요일장에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장에도 약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시황은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앞으로 매도 포지션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노리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저희가 다양한 소식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건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에듀스템 마스터님과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